기쁜 일이 생겼는데 마음이 어쩐지 불편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나쁜 일이 올 것만 같은 느낌. 오랜만에 웃었는데 괜히 슬픈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조입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이 행복이 얼마나 갈까 하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행복은 늘 두 얼굴을 가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웃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엔 경계심이 흐릅니다. 이유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조심스러움. 지금 이 기쁨이 깨지면 어쩌지? 기쁨의 순간에조차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일 앞에서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감정은 늘 이렇게 파도처럼 출렁일까요?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쾌락은 나쁘지 않다. 다만 쾌락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기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을 오래 잡아두고 싶다는 욕망, 그것이 고통의 씨앗이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좋은 감정만을 원하고 나쁜 감정은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한쪽 감정만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상승과 하강은 늘 짝을 이루며 우리 곁을 오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죠. 감정은 내 의지가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그러니 감정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감정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을 누리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더 도발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라. 고통조차도. 기쁨만 취하고 고통은 부정하는 삶은 삶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지나치게 집착할수록 고통은 더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기쁠수록 조금은 조용히 웃고 좋은 일이 생겨도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감정에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철학적인 태도입니다. 기쁨이 클수록 불안도 따라오고 행복이 지날수록 두려움도 짙어집니다. 그건 당신이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삶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일 앞에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오늘이라면 조금은 천천히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기쁨도 슬픔도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건 그 손님에 휘둘리지 않고 당신이라는 집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은 늘 변하고 삶은 예상할 수 없지만 철학은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조용한 등불이 되어줍니다. 요즘 따라 마음이 이상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인지 불안합니다. 웃을 일이 생겼는데 괜히 가슴 한구석이 조심스럽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순간에 왠지 모를 걱정이 따라붙습니다.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면 어쩌지? 좋은 일이 생기면 꼭 나쁜 일이 찾아오는 것 같아. 이런 감정 당신도 느껴본 적 있지 않나요? 행복해도 불안하고 기뻐도 조심스러운 마음. 사람들은 이걸 감정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그 순간에는 황홀하지만 지나고 나면 반드시 허전함을 남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쁘지 말아야 할까요? 행복도 내려놓아야 할까요? 이런 고민에 대해 철학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오래 고민했고 의외로 실용적인 해답을 남겨주었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 에피쿠로스. 그는 흔히 쾌락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가 말한 쾌락은 굉장히 절제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쾌락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쾌락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낳는다. 행복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행복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순간입니다.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지속되지 않는 감정을 사랑하지 않는다.
순간을 즐기되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쁜 순간을 기쁜 줄 알고 누리되 그 감정이 떠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아주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감정이란 내가 직접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입니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사건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내 의지의 결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갑자기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문자 하나로 하루 종일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외부 환경에 민감하게 흔들립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그것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기쁜 일이 생겨도 마음속에 작은 거리를 두는 것, 슬픈 일이 닥쳐도 거기에 푹 빠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힘. 이 거리감이야말로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철학자의 기술입니다. 니체는 감정의 거리 두는 태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라. 고통조차도.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니체에게 중요한 건 감정의 유무가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는 그 삶 전체를 예라고 말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는 영혼의 귀라는 사상을 통해 말합니다. 만약 지금의 이 순간이 앞으로 무한히 반복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면 당신은 이 순간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 모든 감정을 안고서도 그 순간에 그래,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니체가 바란 인간상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삶의 예스라고 말하는 자만이 진짜 삶을 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기쁜가요?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한가요? 아니면 그 기쁨을 오래 붙잡고 싶어 집착하고 있나요?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쁨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쁨을 욕심내지도 말라고요. 기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떠날 때도 고요하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철학적인 감정의 거리두기입니다. 행복이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감정을 놓아주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깃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설렘, 불안, 평온.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가볍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정을 없애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철학은 후자를 말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 보는 태도. 이것을 우리는 감정에 대한 거리두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감정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할까요? 감정은 순간적이고 강렬하지만 그 강도에 휘둘리다 보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느껴지는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휩싸여 무조건 상대에게 화를 내고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뱉는다면 결국 그 상황은 더 큰 고통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감정에 대한 거리두기가 있다면 우리는 분노를 느끼되 그 분노에 휩싸여 행동하지 않고 그 감정을 관찰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관점은 고대 철학자들도 깊이 고민한 주제였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추구했지만 그 쾌락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쾌락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지만 그 쾌락을 너무 욕심내면 오히려 고통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더 명확히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기보다 그 감정을 바라보고 조절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죠. 니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모든 경험을 긍정할 것을 권했습니다. 고통조차도 삶의 일부이므로 그 모든 감정을 끌어안고 예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철학자들의 생각을 한데 모으면 우리는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안감이 몰려올 때 나는 왜 불안한가? 이 불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가? 이 불안은 지금의 현실과 얼마나 관련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불안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되 그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을 힘을 키우는 겁니다. 감정과 나 사이에 생긴 이 거리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선사합니다. 그 자유는 감정에 휩싸여 무조건 반응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감정을 느끼지만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감정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는 나는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질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씩 관찰자의 위치를 되찾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짧은 명상이나 호흡 조절 또는 마음 챙김 연습도 이 감정과 거리두기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은 어려운 학문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혜입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시선만 바꿔도 하루하루가 훨씬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 감정 속으로 달려들지 않고 잠시 멈춰 서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길은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마치 날씨와 같습니다. 맑았다가 흐려지고 따뜻했다가 차가워지기도 하죠. 기쁨도 슬픔도 순간순간 마음에 스치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들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럴수록 더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곧 스스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면 맞으며 걷고 햇살이 비치면 눈을 감고 느끼는 것처럼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마음은 날씨처럼 변하지만 나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싶다. 그 평화로운 하늘 아래서 흔들림 없는 나를 만나기를